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1일 오후입니다. 요사이 이게 말썽이 되고 있는 청와대 인서수석실 정모행정관이 김명호 육군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만나서 군 인사 문제를 논의하고 그 군 인사 자료가 분실되었다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뭐 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못 만나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못 만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로 청와대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날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다른 일로는 뭐 행정관에 가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군 인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건 군 인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 통수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군 통수권이란 이 말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민간인입니다. 국방부 장관, 각군 총장을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군 통수권 행사가 그릇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특히 이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반란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을 누가 제약을 한다든지 하면은 반란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군 통수권 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행이 있습니다. 군 통수권 중에서도 핵심이 군 인사입니다. 인사.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더구나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사단장, 탱크를 몇십 대 가지고 있는 사단장, 10,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단장에 예컨대 간첩을 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종북 세력을 사단장에 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이 군 인사는 어떤 정부 부처의 인사보다도 엄격하고 그 관행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이 아무런 행정 경험이 없는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부른 건지 불려간 건지는 주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군 인사를 논의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이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 될 겁니다. 명백한 법 위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장난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군 통수권이 흔들립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5.16 때도 12.12 사건 때도 항상 이 군 통수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군 통수권. 5.16 때는 군 통수권을 윤보선 대통령이 갖고 있었습니다. 12.12 사건 때는 최규하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맥으로도 유엔군 사령관이 무력으로 박정희 혁명군을 진압하자고 했지만은 윤보선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유혈 진압이 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2.12 사건 때는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규하 권한대행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정성화 계엄사령관 연행 제가서를 들고 온 전두환 대통령을 상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연행이 기정사실이 되고 새벽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고 12.12 사건을 군사변란으로 규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가위기 때 큰 문제를 낳는 중대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군 통수권과 관계된 군 통수권 행사의 핵심인 장군 진급 인사, 장교 인사에 행정관이 총장과 만나서 논의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역 장군으로서
용감하게 발언을 해온 이 한철룡 장군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한철룡 장군은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서해 교전, 그때 참수리호가 격침돼 가지고 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이 죽은 그 사건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대북 정보 부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대북 감청을 통해서 도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상부에 묵살됐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폭로해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일단 용감한 분임은 확실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보낸 글을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보충 취재를 한 걸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내가 별을 달았던 장군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카페에서 만나서 군 인사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이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희대의 사건이다. 일개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감히 50만 대군을 호령하는 육군 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서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사과는커녕 행정관이라고 해서 총장을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라며 육군 총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다. 일전에 남쪽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기무사 계엄문건 그 사건 조사 지시를 내리면서 육군을 배제시키라며 차별하고 멸시하더니 대변인도 남쪽 대통령을 닮아가는 모양이어서 씁쓸하고 안타깝다. 청와대 분위기가 이러니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 행정관도 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군의 임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장군의 선발 추천은 각 군 총장과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시행해왔다. 청와대가 선발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군은 인사참모부가 장군 후보자에 대한 공적과 추천 서열 그리고 고가 점수 등 모든 자료를 존안하고 있고 또 3개의 심사위원회로 구성된 3심제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군을 선발 추천한다. 거의 99% 무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1%의 오류가 청와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들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조용히 순조롭게 조율했지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청와대 하급 직원인 행정관이 전면에 나서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는 경우는 없었다. 내가 국정원 국방보좌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첫해 장군 진급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묵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당시에 장군 심사에서 1%의 청와대 몫을 행사 안 하니까 국방부에서 그 한 자리를 감지덕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관과 장군 진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대통령에게 투서가 올라온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아랫사람들끼리 알아서 호가호위하는 일이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군 진급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장군 진급에 관여하려고 시도하자 당시 남재준 육군총장과 인사참모부장 윤일영 육군소장이 거세게 저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그 후유증으로 육군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남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반려함으로써 그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육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심사 전통이 14년이 지나 김용우 육군총장에 의해 180도로 바뀐 것이 너무 안타깝다. 김 총장은 50만 대군의 표상이라는 것을 망각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국방장관보다는 총장이 되기를 원할 만큼 총장은 군인의 우상이다. 무엇이 아쉬워서 군의 명예에 먹칠을 했는가? 장군은 자기가 잘나서 장군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가 장군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장교가 장군이 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허투루 행동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계급이 높을수록 더 열심히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총장 자리는 한석밖에 없으므로 김 총장이 발탁되어서 어쩌면 더 훌륭한 장군이 총장에 발탁되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무했어야 한다. 장관급인 총장이 5급 행정관하고 놀아나니 그 밑의 계급 장교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사처장이 가도 될 자리였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김 총장이 스스로 5급과 알맞은 계급으로 강등되어 군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청와대도 더 이상 군을 비하하지 말고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청와대가 대군인 육군을 그렇게 홀대하면 사기가 떨어져 유사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당장 군들어 청와대를 쳐다보지 말고 적을 쳐다보라고 강조해야 한다. 쳐다보라는 적은 쳐다보지 않고 우방인 일본을 적처럼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다. 정권에 충성하는 군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에 충성하는 군을 육성해야 한다. 이것만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적경임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다. 2019년 1월 10일 예비역육군소장 한철용. 여기에 언급된 이 2004년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윤일영 인사참모부장이 청와대가 국방부를 통해서 장군 진급 심사에 개입하는 것을 두 사람이 차단을 했고, 특히 남재준 총장이 대통령과 맞서가면서 부당한 개입을 차단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게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은 내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철용 장군이 아주 쉽게 또 군 인사를 이분이 잘 아니까 설명을 들어서 제가 뭐 더 붙일 건 없지만은 군 인사는 우리 여러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장군 심사를 세 기관이 세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서 결정된 걸 추려가지고 총장이 국방장관한테 추천을 하고 국방장관은 또 이걸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국방장관, 각군총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적인 보좌를 한 사람이 인사참모부장입니다. 그 이외에는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관례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이나 총장으로부터 인사 진급심사, 제일 중요한 게 장성 진급심사입니다. 진급심사 인사 건의가 왔을 때 그 자리에 뭐 지금 말하면 안보실장이라든지 또는 국방비서관을 배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관여해야 할 자리인데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과 카페에서 만나서 인사서류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은 우리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그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굉장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걸 무슨 어디 NGO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